안녕하세요, 무아 여러분. 무아공간 오소장입니다. 오늘은 가족 구성원이 좀 특별한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집의 가족 구성원은 부부와 그리고 청소년기 자녀 3명, 할머니까지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애기 푸들까지 함께 살고 있는 총 6식구가 살아가고 있는 집입니다. 여기는 분양 면적이 46평형이고 우리 가족분들이 실제 사용하시는 이 계획 면적이 53평형인 제법 큰 집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 가족분들이 많다고 말씀드렸죠. 이 53평 집을 6명으로 나눠보면은 한 사람당 점유 면적이 8.8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32평 아파트를 4인 가족으로 나눠도 약 8평 정도가 나오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집이 크더라도 공간을 사용하는 사용자 수가 많으면 30평대 4인 가족이 사는 그런 공간감이랑 비슷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족 구성원이 많다는 얘기는 필요한 기능도 많아진다는 의미겠죠. 그랬을 때는 제한되는 솔루션도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첫 번째는 사이트, 즉 현황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분양 면적이 46평형인데 실제 사용하는 면적이 53평이라 말씀드렸죠. 그럼 분양 면적보다 7평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발코니나 이 전실 같은 서비스 면적이 굉장히 많은 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용부의 이 주방 거실을 보시면 좀 평면이 좀 특이하죠. 주방부터 보시면 들어가는 입구에 게이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내력벽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또 상단에 이제 인방보라고 부르죠. 구조부까지 지나가니까 출입구가 좀 좁은 그런 구조였습니다. 기역자로 꺾여 있는 내력 벽체가 또 서 있고, 이거를 평면대로 좀 위에서 좀 내려다보면 주방 자체가 굉장히 좀 작고 또 주방만한 다용도실이 뒤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집 전체 평형대에 비해서는 주방이라는 공간이 굉장히 좀 작은 그런 현황이었습니다. 거실을 한번 볼까요? 상대적으로 거실은 굉장히 크죠. 이렇게 된 이유가 이 아파트를 분양할 당시에 작은 방의 벽체를 선택을 할 수 있었나 봐요. 근데 최초에 분양받으셨던 분들은 이 벽체를 없는 것으로 선택을 해서 작은 방과 거실이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도면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런 테트리스 형태처럼 기둥과 구조 벽체들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발코니도 이 폭이 500-600 정도 되는데요. 좀 사용하기에 힘든 그런 구조의 발코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프로그램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6식구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우리 학령기 아이들은 각자 방이 필요한 나이입니다. 부부방 하나 필요하죠. 우리 자녀분은 방 3개 필요하죠. 할머님도 계시잖아요. 하나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방이 5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부께서 재택근무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홈오피스도 필요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 집은 방이 4개밖에 없는데 우리 가족들이 필요한 이 전용 공간은 7개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성원이 많은 집을 설계할 때 어떤 부분들이 주요하게 체크돼야 되는지 제가 포인트를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용부에 많은 공간이 할애되기 때문에 가족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용 공간과 그리고 이 기능 공간들이 굉장히 잘 설계되어지고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수납과 기능이 우선돼야 돼요. 특히 이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사용하는 세탁실이나 화장실 이런 공간들은 트래픽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이렇게 많은 집은 기능 공간에 대한 솔루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그럼 주방부터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방 현황을 보시면 거실에서 바라봤을 때 구조 벽체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게이트 형태의 주방이고 거실과 주방이 좀 단절되어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서 주방의 형태는 이렇게 디귿자 형태로 감싸져 있는 구조고요. 냉장고가 지금 이 내력벽을 면에서 한 대가 있고, 그리고 뭐 김치냉장고 같은 서브 냉장고가 다용도실에 한 대 배치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이 환경에서 식탁이 놓여져야 되는데 주방으로 들어가는 출입구 앞쪽에 4인 식탁 하나만 놓을 수 있는 구조예요. 동선이 어떻게 될까? 주방으로 진입을 했는데 다용도실까지 들어가는 구조가 이 동선이 꼬여서 좀 복잡해지는 그런 환경입니다. 주방과 다용도실을 가로지르는 가운데 벽체가 하나 있죠. 이게 기역자로 꺾여 있고 가운데 조그마한 환기창이 있는 이런 형태들은 무조건 내력벽입니다. 국룰이에요. 풀기 좀 난해한 어려움이 있는 그런 구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다용도실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다용도실은 사이즈가 작지 않은 크기고요. 이전에 사시던 분들은 여기를 약간 창고처럼 그렇게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가족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니까 가장 불편한 게 세탁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식구가 6명이고 학령기의 자녀가 3명이라는 의미는 빨래량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겠죠. 주방 같은 경우에는 할머님께서 혼자분들의 식사를 좀 가볍게 챙겨주시는데 부부도 일을 하시고 아이들도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함께 모여서 주방에서 요리를 한다거나 같이 먹는다거나 이런 횟수는 오히려 작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분들의 스케줄이 다 다르잖아요. 식사를 여러 번 차리다 보니 하루 종일 온 집에 음식 냄새가 막 좀 돌아다니는데 그것도 좀 불편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한 공간이 어떤 솔루션을 드렸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앞쪽에도 구조 벽체가 있고 가운데에도 되게 큰 구조 벽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희가 이 현황을 받아들이고 냄새가 새어나가지 않는 이 독립형 주방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기존에 게이트가 있던 자리에는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출입구가 좁죠. 이런 데서는 이 도어를 달았을 때 효과가 되게 괜찮습니다. 양기형 유리 슬라이딩 도어를 적용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열고 닫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각적인 개방감을 가지면서도 필요할 때 냄새를 차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방을 어떻게 구성했는지를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이렇게 기역자로 꺾여 있는 이 구조 벽체를 저희가 냉장고 세대를 인서트해서 키 큰 장 배면을 만들고 그리고 그 앞쪽으로 아일랜드를 배치했습니다. 여러분 이 배치가 가능하다는 전제 조건은 식탁이 밖으로 나오는 조건이 확보가 되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식탁 공간을 바깥으로 빼서 이 다행도실로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을 조금 더 명확하고 시원하게 확보를 했더니 공간 자체가 굉장히 정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부가 다 일하시고 학령기 자녀가 많은 집들은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기보다는 사실 다 바쁘기 때문에 홈바에 앉아서 간단하게 식사하는 게 굉장히 용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홈바 공간을 앞쪽으로 만들어 드렸고요. 주방 공간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벽체와 아일랜드가 만나는 그쪽 면에 저희가 상부장, 하부장, 키 큰 수납 공간까지 좀 마련을 했습니다. 이 냉장고 옆쪽으로 벽체가 하나 서 있죠. 이 벽체 뒤쪽에는 다용도실로 가는 동선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다용도실로 들어가는 이 동선의 폭이 1500 정도 되다 보니까 최소 사이즈의 950 동선만 남기고 나머지는 수납 공간으로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우리가 이 수납 공간을 벽면에서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측면에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넓지 않은 구조이기 때문에 냉장고장의 깊이 플러스 내력벽 기둥까지 깊은 장을 만들어 버리면 벽면에서 900이 넘는 가구가 만들어지게 돼요. 이런 가구는 좁고 너무 깊기 때문에 효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용도실로 가는 동선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측면에다가 가구장을 구성을 했습니다. 가운데에는 오븐이 들어가고 하부에는 로봇 청소기가 주차될 수 있는 공간이 들어갑니다. 이 냉장고나 이 로봇 청소기가 직배수 방식을 요하는 곳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배수 관로를 활용을 해서 설비적으로도 잘 연결을 해 두었습니다. 이 다용도실로 가는 이 여닫이 중문 도어는 열어놨을 때는 또 안쪽에도 장이 있기 때문에 문 열어놓고 쓰실 때는 측면에 있는 장과 다용도실에 있는 장이 이렇게 연결감을 가지기 때문에 사용성에서도 굉장히 편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족이 많은 집들은 어떤 공간에 트래픽이 가장 심하다 말씀드렸죠? 화장실과 세탁실 공간입니다. 이 오수장 집이 3인 가족이에요. 저희 집만 해도 3일만 빨래를 안 하더라도 해야 할 빨래와 한 빨래가 섞여서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그런데 6인 가족은 오죽할까요? 정말 많은 빨래들이 뭉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이 주방은 작아도 좋으니 세탁실은 좀 컸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또 이런 공간 구조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이런 다용도실이라고 하는 기능 공간을 분리하는 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왜냐 이 공간 자체가 세탁실 공간의 기능도 하지만 수납 역할도 같이 동반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공간을 저희는 다용도실이라고 부르죠. 팬트리 기능도 있고 세탁실 기능도 있고 수납장 기능도 있고 보조주방의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창가 쪽에는 저희가 내력벽 벽체를 좀 기준해서 하부에 딱 맞는 하부장을 만들어 드렸고요. 옆에는 조그마한 싱크가 있고요. 이 하부장에는 주방에서 필요한 여분 식기 같은 게 보관될 겁니다. 그리고 상단에 셀프 세탁소 시스템이 옷봉이 딱 설치되어 있죠. 그리고 측면에 보시면은 세탁기가 워시타워 형태로 배치되어 있는데요. 이런 공간들이 지금 보시면 딱 알겠지만 구조가 굉장히 난해해요. 이런 공간들을 잘 정리해서 제가 담백하게 코너 팬트리 공간 그리고 또 아래쪽도 지금 팬트리 공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좀 비밀이 있는데요. 지금 영상에 나오는 이 부분이 수도 계량기 점검구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 여기는 가구를 막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팬트리 그러니까 스토리지 형태로 만들어서 오픈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드렸고요. 상부에는 그냥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렉선반과 하부에는 재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다용도실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스타일러 자리가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현장을 방문했을 때는 그냥 벽으로 막혀져 있는 구조였어요. 철거를 해보고 나니까 상단에 굉장히 큰 인방이 있고 또 가운데에 구조 벽체가 있었어요. 마치 이렇게 T자 형태로 구조체가 있었다는 거겠죠. 저희는 이걸 어떻게 활용을 했냐,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깊이가 꽤 깊었습니다. 그래서 절반은 다용도실에서 수납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절반은 반대편 현관
현관에서 신발장으로 저희가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옆에 있는 공간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러가 들어올 예정인데요. 그 옆에 좁고 해장한 이 도어가 하나 있죠. 이곳에는 대형 다리미판이 보관될 예정입니다. 왜냐면 우리 가족 구성원을 보면 아직 학생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남편분도 셔츠를 입고 다니시기 때문에 다리미질을 할 일이 굉장히 많으시다고 해요. 근데 다리미질을 조금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작고 낮으면 꽤 불편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큰 대형 다리미판을 놓을 수 있도록 다용도실 한가운데를 좀 넓게 공간을 확보해 드리는 이유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틈새 공간 같은 것들이 짜투리 공간 하나 낭비하지 않고 굉장히 알차게 잘 사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거실 비포 애프터가 완전히 바뀌었죠. 현황이 어땠었냐면은 거실과 방 사이에 벽체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휑하게 좀 뚫려 있는 그런 구조였고요. 현관 전실에서 들어섰을 때 구조 기둥이 하나 있습니다. 구조 벽체 기둥을 둘러싸여 있는 장식장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것도 철거해보고 나니까 굉장히 특이하게 생긴 테트리스 모듈 같은 또 구조 벽체와 기둥이 튀어나왔습니다.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좁았던 발코니도 철거하고 나니까 도면에도 없었던 또 새로운 또 조각 기둥이 하나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를 좀 이렇게 저희가 철거를 하고 나니 정말 테트리스 게임 하는 것처럼 이런 특이한 형태의 구조 기둥과 벽체들이 여기저기 남아 있었습니다. 무화공간 찐팬들은 잘 아시겠지만 거실이나 주방에 있는 방을 하나 저희가 확장을 하거나 철거를 해서 공간을 넓히는 건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번 프로젝트는 가족 구성원이 굉장히 많고 필요한 실들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희가 구조 기둥을 지점으로 공간을 도입해서 새로운 실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이 거실에서 필요한 우리 가족분들의 필요를 들어보니 평소에는 이제 학교도 다니고 직장도 가시고 하다 보니까 식사를 대부분 따로 하신대요. 하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은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6식구가 둘러앉을 수 있는 대형 식탁이 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가끔은 좀 편하게 이렇게 릴렉스 할 수 있는 소파나 리클라이너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족분들은 거실에서 TV는 보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만들었는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거실 발코니를 확장해서 최대한 공간을 확보를 하고 구조체 기둥을 위주로 분할을 했죠.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거실 자체가 굉장히 좀 긴 형태의 공간이 생겼습니다. 식탁부와 소파부로 저희가 공간을 조닝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식탁부는 주방과 가까이 있는 게 효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단에는 식탁부로 만들고 아래쪽에는 소파부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 식탁이 가장 잘 어울리는 프로그램이 뭘까요? 바로 홈바입니다. 한쪽 벽면을 기점으로 이런 수납 공간과 그리고 홈바가 쭉 구성되어 있죠. 약간의 비밀이 더 있는데 이 구조 벽체를 한번 바라보세요. 반대편에는 저희가 새롭게 공간을 조성해드린 깨끗한 벽체가 나왔어요. 근데 반대편에는 지금 구조체 기둥이 툭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구조체를 상쇄시킬 겸 해서 저희가 키큰 장을 연장해서 만들었더니 공간이 굉장히 잘 정리된 것 같습니다. 양쪽에는 키큰 장을 만들어서 청소기 같은 이런 물품들을 수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식탁 어디 건지 가구 어디 건지 물어보시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식탁 같은 경우에는 피아바 브랜드의 럼 세라믹 테이블입니다. 그리고 식탁 의자는 버컨셉 해밀턴 체어입니다. 소재가 패브릭이죠. 되게 다양한 컬러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 집은 정갈한 톤의 면이기 때문에 화이트 라지오 패브릭을 적용을 했고,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에는 매트 블랙을 선택했습니다. 상단에 걸려있는 이 펜던트는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루이스 폴센의 PH 스노볼 펜던트입니다. 얘가 구조 때문에 빛이 굉장히 아름답게 산란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안쪽 프레임이 골드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 제품이 이 150주년 기념 에디션 제품이라고 합니다. 창가 쪽으로는 이 소파부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시스템 에어컨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천장의 단내림이 필수로 가져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걸 역으로 이용해서 배관 갈로와 시스템 에어컨 자리를 제외하고는 우물 천장을 만들어서 공간을 좀 조닝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식탁과 소파를 같은 공간에 둘 때에는 두 가지의 가구가 높이값이 다르기 때문에 살짝 공간을 분리해주면 좋은데요. 소파가 제가 뒤통수가 그렇게 아름답지 않다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희가 낮은 장을 소파 뒤쪽에 두어서 오브제 같은 것들로 공간을 좀 이렇게 약간의 샤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파는 알로소 브랜드의 에브리데이 3인 소파입니다. 가족분들께서 TV를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소파를 창가 쪽으로 배치를 했고요. 그 앞쪽에 비어있는 공간에는 안마 기능이 있는 리클라이너 의자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여러분 소파 옆에 정말 엄청난 게 있죠. 가족분들이 음악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인데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사용했던 이 베이비 바이올린부터 큰 바이올린까지 쭉 진열해 놨는데 저는 이런 게 어떤 값비싼 예술 작품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가족의 역사와 이야기가 담겨 있는 너무나 좋은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부에는 악보를 보관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는데요. 악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 문서와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 크기를 감안해서 상부장을 만들었고요. 아랫단에는 책이나 나머지 것들이 수납이 될 텐데 소파와 너무 인접하기 때문에 슬라이딩 도어를 적용해서 좀 사용성의 편의를 높였습니다. 자, 그러면 거실 옆에 저희가 새롭게 조성한 이 공간을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아내분과 남편분께서 각각의 홈 오피스가 필요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 기둥이 많아서 공간이 굉장히 찌글찌글하나 얘가 세로로 길기 때문에 이 공간에 따님 방과 남편분의 홈 오피스를 만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공간을 이 두 개로 만들려면은 이 각각의 공간으로 들어가기 위한 출입구가 필요하겠죠. 이때 반드시 전실이 필요합니다. 이 게이트 형태로 만들어진 전실로 들어오면은 홈 오피스와 이 따님 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남편분 홈 오피스는 좀 크지 않은 크기죠. 이 정도 공간이면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합의 후에 만들어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도 이제 구조 기둥 자체가 진짜 테트리스에 자주 나오는 피스죠. 이 공간을 좀 활용해서 들어왔을 때는 상대적으로 조금 넓고 새로 만든 벽재 사이에는 책상이 딱 들어가도록 저희가 설계를 해서 책상 배치를 해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이런 공간은 창이 없겠죠. 이런 공간을 건축에서는 먹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환기나 이런 부분들이 불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실과 소통도 할 수 있고 환기도 될 수 있도록 창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창문들은 기미를 요하지는 않아요. 시선 차폐가 목적이겠죠. 그래서 우드로 제작을 한다든지 뭐 간살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많이 만드는데 남편분께서 업무를 보시다 보면 소리가 새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기밀이 되는 이 시스템 창호를 적용했습니다. 블라인드를 통해서 필요할 때 차폐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자, 이 안쪽에 자녀방도 여러분 보시기에는 되게 정갈하고 딱딱 정리되어 있잖아요. 이거 정말 풀 때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여기에 엄청난 테트리스 형태의 구조 기둥도 있고 발코니 확장된 부분에 날개벽도 튀어나와 있고 그리고 또 창가 쪽에 이게 또 구조벽체와 연결되어 있는 또 인방도 있었습니다. 이게 수없이 저희가 이 스터디를 해가지고 내린 결론은 침실과 책상, 드레스룸 공간을 좀 분리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또 내력벽은 안쪽으로 도저히 옷장을 넣을 수 없는 공간에다가 오히려 이것들을 좀 활용해서 기가 막히게 워크인 클로젯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학령기 자녀가 계절옷을 보관하기에는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엔 안방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방의 현황을 설명을 드리면은 안방과 그 면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는 이 전실이 있죠. 이 전실이 생각보다 꽤 넓었었고요. 문 열면은 양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면은 확장이 되지 않는 구조여서 발코니가 있고요. 그리고 우측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은 파우더 공간과 그리고 안방 화장실로 가는 좀 흔한 그런 구조의 안방이었습니다. 가족이 많을 때 가장 불편한 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아침 시간에 화장실 트래픽이에요. 이 무화공간이 제안한 큰 아젠다죠. 안방 화장실의 공용부화입니다. 제가 이 매뉴얼도 알려드렸었죠. 그런데 우리 집은 벽체는 비내력 벽이었으나 파우더 하부 쪽에 열어보니까 엄청난 사이즈의 분배기가 들어있습니다. 이 분배기는 옮길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은 방에 있는 사이즈를 좀 줄여서 복도와 전실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공용부에서 이 전실로 진입을 하면은 아드님 방으로 들어갈 수 있고 또 정면에 있는 게이트를 지나갔을 때는 이 드레스룸과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용 공간으로 저희가 새롭게 공간을 구성했습니다. 이 안쪽에는 계절옷을 보관할 수 있는 드레스룸과 부부가 함께 사용하는 파우더룸을 저희가 마련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화장실까지는 보통 말씀을 잘 안 드리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소개를 좀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가족분들이 좋아하는 좀 유니크한 이런 모자이크 타일 같은 것도 한번 써보고 싶어 하셨고 그리고 깔끔한 호텔 같은 그런 느낌 화장실을 좀 가져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안방 화장실은 구조적으로 크게 변한 건 없는데요. 이런 타일이나 수전이나 이런 것들을 잘 믹스에 매치해서 좀 유니크한 화장실로 만들었습니다. 세면대 상부에는 우리 가족분들이 원하셨던 그린 모자이크 타일이 적용되어 있고요. 원형 거울과 이 벽부 등이 굉장히 좀 유니크하고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세면대에는 폭포처럼 흘러내리는 이런 매립 형태의 수전을 저희가 적용을 했었고요. 또 하부에 저희가 이렇게 좀 얇게 띄워서 선반을 타일로 만들어 드렸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써보니까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사실 청소용품이라든지 욕실용품이 어딘가에 있어야 되는데 이런 선반에다가
락 한 바구니에 딱 담아가지고 넣어두면은 뽑아서 쓰고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 디테일을 적용을 했고, 샤워실 안쪽으로 가보시면은 우리 집은 사용자가 되게 많잖아요. 사실 쓰는 샴푸나 뭐 얼굴 스크럽이나 용품들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벽면을 향해서 좀 길게 조적을 활용해서 선반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럼 사용자별로 좀 브리핑을 해놓으면은 싸우지 않겠죠. 우리 가족 구성원 중에 아기 푸들이 있는데요. 그 배변 패드 놓을 자리가 굉장히 애매하죠. 우리 집 같은 경우에 후추라는 강아지가 있는데 똥냄새가 되게 지독해요. 제가 그것 때문에 고통을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오수당 집에도 적용했던 디테일을 여기에도 적용을 했습니다. 화장실 옆에 가구장을 살짝 저희가 띄워서 만들고 하부에 인조 대리석으로 마감해서 강아지 화장실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여기에 이제 패드를 놓고 쓰시면 되게 편리한데요. 저희 집에 사용을 해보니까 패드를 걷어내고 나면 약간의 냄새가 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요즘 냄새 없애는 스프레이 되게 많죠. 슥슥슥 뿌리고 닦아주면 냄새도 관리할 수 있고,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은 이 디테일을 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가구는 깊이가 좀 얕습니다. 그 이유는 화장실로 들어가는 또 스위치가 또 달려야 되잖아요. 거기에 간섭을 없애는 목적도 있었고, 드레스룸과 화장실로 들어가는 이 앞공간이 너무 좁았을 때 답답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어 자체를 저희가 거울로 지금 부착을 해놨더니 내가 오늘 뭐 입었는지 이 전신 거울을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겠죠. 이번에는 아내분의 홈오피스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분께서는 외국계 회사를 다니고 계셔서 시차가 다르다 보니까 밤늦게 뭐 미팅을 하거나 업무를 보실 일이 종종 있다고 하셨어요. 업무를 보시다가 바로 좀 주무실 수 있도록 안방을 좀 분할해서 이 위치를 잡았고요. 하나의 공간을 두 개로 분리할 때는 출입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실이라고 하는 게 필연적으로 만들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실 한 켠이 좀 답답할 수 있다는 거를 고려해서 전실 벽면에다가 자석을 붙일 수 있는 3개 지도가 있더라고요. 제가 디스플레이 존을 잡아드렸고, 코너 공간에는 원형 형태나 이런 협탁을 놓거나 오브제를 놓아서 디스플레이 할 수 있도록 위치를 계획을 했습니다. 이 홈오피스는 또 밤에도 사용하시기도 하고 또 바로 안방이기 때문에 방음에 대한 필요가 있는 공간입니다. 저희가 어떤 디테일을 적용을 했냐면은 이 벽체 자체를 좀 인슐레이션과 러버 패드라 부르는 고무판을 부착을 해서 차음을 했었고요. 도어 같은 경우에도 흡음재와 차음재가 들어있는 이 기능성 이 방음 도어를 적용을 했고요. 이 도어는 영림 제품인데 오토실이라고 하는 기능 가스켓이 들어있어서 차음에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음이라든지 소리에 대한 이슈가 있는 공간들은 그 용도에 맞게 설계하고 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음악실 같은 완벽한 방음이 필요한 공간들은 방음 부스를 활용하시는 게 더 효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현관입니다. 사실 작지는 않은 현관의 크기예요. 근데 이제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한쪽 면은 좀 큰 형태의 반창이 있는 구조였고요. 그 반창 바로 맞은편에는 실외기를 거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파트의 방침상 실외기를 여기에다가만 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반대편 벽을 보시면은 작은 방이 면에 있다 보니까 이 작은 방에도 환기를 위해서 창문이 하나 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양쪽에 창을 면에 있다 보니 키 큰 장을 세울 수 없어서 수납 공간은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인 거죠. 우리는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 가족분들이 식구가 되게 많습니다. 이 수납 공간으로는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수납 공간, 신발장이 필요한 상황이었었고, 이거 외로 조금 더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우리 남편분께서 자전거 취미가 좀 있으세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자전거가 집 안에 어딘가에 좀 있으면 좋겠다. 또 아내분은 외국 회사를 다니시다 보니 해외 출장이 되게 많으신데 좀 여행용 캐리어가 보관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으면 좋겠다. 제가 현관은 집에 들어왔을 때 첫 번째 나를 환영해주는 공간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수고했어, 오늘 열심히 살았네, 잘 다녀왔어. 그래서 좀 아름다운 심미적 공간이 있으면 더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떤 솔루션을 드렸을까요? 물리적으로 자전거와 이 캐리어를 보관하려면 현관 팬트리가 필요한데요. 창문을 면에 있기 때문에 이 팬트리를 붙박이장 형태로 몸통이 있고 문짝을 다는 구조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럼 뭘로 만들어야 될까? 도어만 열리는 방식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이 장변 길이가 자그마치 3m 가까이 됩니다. 그럼 이 3m를 다 이런 도어만 달 수 있느냐? 불가능해요. 가운데 얘를 지지할 수 있는 구조벽체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전거가 보관되는 공간이 더 크기 때문에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팬트리 하나 만들어드리고, 또 출입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양쪽으로 열리는 양계형 폴딩 도어를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캐리어를 보관할 수 있도록 여기에도 저희가 이 도어를 적용해 놨습니다. 여러분, 이 벽체에는 또 다른 비밀과 이유가 있습니다. 이 창 밖으로 제가 실외기 공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재밌는 말씀 드릴게요. 우리 집에 에어컨이 과연 몇 대일까? 홈오피스 공간을 포함해서 총 10대의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갑니다. 정말
많은 배관이 지나가겠죠. 이 벽체가 그 키예요. 온 집에서 모여져 있는 이 배관이 이 벽체를 통해서 제 외부에 있는 시래기로 나가는 구조로 저희가 디테일을 아예 바꿨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보면은 천장에 단내림된 공간들이 디자인적으로 많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런 천장 디자인의 모든 핵심은 시스템 에어컨의 관로와 관계가 되어 있어요. 도면을 잠깐 보여드리면은 정말 복잡하죠. 그래서 공간을 설계하고 만든다고 한다는 거는 이런 것까지 좀 포함해서 공부도 하고 스터디도 되게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솔직히 생각합니다. 저희도 매번 공부를 하는데 장난 아니고 어려운 것 같아요. 팬트리 앞쪽으로는 이 플랜테리어를 설계를 했습니다. 벽면으로 영그린 컬러의 타일이 부착되어 있고요. 벽등이 포인트를 다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선 창문은 제가 좀 줄였거든요. 그 이유가 여기도 이제 사람이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현관에 들어왔을 때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창 사이즈를 조금 줄이고 환기는 가능하고 필요하면 차폐도 가능하도록 그 구조로 창문을 좀 바꿨고요. 이 플랜테리어는 무아 팀이 직접 가서 세팅을 했습니다. 그걸 좀 우리 마음에 들게 만족스럽게 해줄 수 있는 적용 관련 협력사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있으면 연락 좀 주세요. 저는 이런 심미적 공간들이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우리를 맞이해주는 웰컴 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집의 구조가 현관과 이 집안의 내실을 연결하는 복도가 길게 있었습니다. 이 복도를 활용을 해서 중문의 위치를 안쪽으로 훅 옮겼어요. 그리고 이제 현관에 같은 바닥 마감재가 중문까지 따라오는 구조로 저희가 디자인을 했고요. 중문의 위치가 옮겨지다 보니까 신발장도 쭉 연결돼서 충분히 수납을 많이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구획을 해드렸습니다. 중문을 열고 들어가면 여기에도 수납 공간이 하나 있죠. 여기에도 또 생활짐이 좀 필요하셔가지고 여분의 이런 수납 공간을 따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이 앞에 보시면 재밌는 게 있는데요. 멋있는 첼로가 하나 서 있습니다. 이게 음악을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들의 시그니처 아이템인데요. 보시면 여기 재밌는 게 하나 또 있어요. 첼로 앞뒤로 거울을 이렇게 저희 마주보게 만들어 놨었죠. 인피니티 미러를 좀 활용을 해서 이렇게 반사 되게 재밌는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이번에 우리 아이 학교 때문에 이사를 했어요. 생각보다 집을 고를 때 내가 고를 수 있는 게 별게 없다는 걸 이번에 굉장히 크게 느꼈었는데요. 가끔씩 무화공간 영상의 댓글을 보면 야, 저 돈이면 그냥 더 큰 집으로 이사 가겠다라는 댓글이 가끔씩 달리곤 합니다. 집을 구할 때는 각자의 이유와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직장의 위치라든지 주변의 인프라, 아이의 학교 다양한 요소를 가지고 집을 결정하실 텐데요. 무화공간이 이런 영상을 찍는 취지는 세상에는 다양한 삶이 있고 그 삶을 보완하는 좋은 공간들을 소개해드리려는 목적이 큽니다. 예쁜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